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할 텐데요. 두 번째 얘기는 중고등학교 수학 성적이 좋으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은 필수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부터 이번에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까지의 수학을 선행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가장 좋은 선행의 범위라고 하는 건 좀 감각이 있다라고 하면 한 학기, 그리고 조금 감각이 뒤처진다라고 하면 한 1, 2년치 해서 미리 좀 성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분위기 정도에서의 범위지, 굳이 뛰어나게 많은 학년을 뛰어넘을 선행을 할 필요는 굳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선행 자체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제 공교육에 모든 걸 맡길 수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들어가서 어때? 기본적으로 이제 공교육 자체에 대한 어떤 불신으로 불신. 모든 베이스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공교육 자체가 사실 맞춤형은 아니잖아요. 보편적인 아이들에게 가장 적은 비용으로 아이들의 이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 체제 시스템이 지금 근대의 어떤 교육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상당히 다릅니다. 상당히 다르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진행하기에는 정부 예산은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란 얘기죠. 그래서 일단 선행이 가능하신 경우에는 선행을 한번 해보시는 게 애들의 어떤 재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괜찮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또 선행 필수라고 해가지고 또 학원을 등록을 하시는데 뭐 오후 1시에 가서 오후 10시에 나오는 그런 희한한 학원들을 막 등록시키신다는 거죠. 초등학생. 네, 특히 뭐 영재교육원 네, 뭐 네. 이런 데 비슷한데 희한한 데를 가가지고 막 초등학생들한테 그걸 가르치는데 얘네들이 과연 그걸 수학으로 소화 가능하게끔 배우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공부한 학생들이 나중에 갔을 때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심이 돼야 되냐면 흥미가 중심이 돼야 돼요. 네, 직접 몸으로 만져보던가 직접 경험을 해보던가 그런 부분에 대한 성취감과 흥미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받아야 얘네들이 나중 됐을 때 이걸 흥미 있게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생기는데, 엄마가 이제 막 밀어붙여가지고 수학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것도 안 물어보고 어머니 자체의 욕심과 이제 애들이 잘 되게끔 하는 그런 배려 사이에서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엄마의 바람. 네. 몸과 엄마의 바람. 네. 우리 애는 수학을 잘 네, 쓰고.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사실은 욕망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욕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애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시간을 갖다 때려박아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흥미를 떨어뜨리는 부분이 그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공부하는 방식인데,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는 학원들 대다수가 흥미 중심으로 애들이 수학 자체를 잘할 수 있는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학원들이 아니에요. 암기를 시켜요. 문제 이런 식으로 푼다. 고등과정이다. 물론 이제 기초 체력이 돼 있는 애들은 이걸 수화를 하겠지만 초등학생들이 고등과정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험난한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암기식으로 그냥 정석 해설지 그냥 외워.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지. 이래가지고 점수 나왔어. 그래서 엄마들한테는 그 풀어낸 점수를 보여준다는 거죠.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과정을 다 풀고 있네 라고 착각을 하시죠. 근데 이거 암기식으로 한 거는요 몇 년 지나면 다 까먹거든요. 그러면 중학교 되면 또 리셋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 때 이제 한탄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야, 너 초등학교 때 고등수학을 풀었는데 왜 중등수학이 안 되니?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될 수밖에 없죠. 왜? 수학적으로 푼 게 아니라 암기로 풀었기 때문에. 당연히 3년 지나면 다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선행 자체는 필수가 맞아요. 왜냐? 애들의 재능을 알아보기 위해서도. 근데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올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애들을 갖다가 가두리 양식하듯이 그래가지고 하는 일부 학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 자체도 사실 애들이 좀 선행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우의 수를 따지셔야 돼요. 뭐냐면 애가 진짜 잘 풀어낼 경우의 수도 있지만 시행착오를 경험할 경우의 수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시행착오를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얘는 이쪽으로 그렇게 머리가 좋은 애는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때려박던가 진로를 바꾸던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또 이제 욕심이 있으세요.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바람. 욕심이 있으시죠. 저는 대표님에게 제가 2개 정도를
일단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네. 건 공교육부 공격하셨던. 근데 이거의 부분에서 저희도 할 말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들의 수준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진짜 맞거든요. 그래서 교육 제도에서 뭐 수학이나 아니면 초등 과정에서는 보조교사까지 투입을 해서 네. 선행이 안 된 애들을 돕게 하거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 수준별 수업이라고 해서 이동 수업을 처음에 장려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실패를 한 이유는 뭐였냐면, 돈 문제 아닌가요? 응? 결국 아니, 예산 문제? 예산이 아니었어요. 네. 이거는 평가의 문제였어요. 결국 아, 그렇게 네. 수업은 달리하는데 평가는 똑같은 똑같이 시험지라고 해야 하잖아요.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밑에 좀 그 기초 수준에 맞는 애들이 그 시험을 보게 되면 하위권 성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평가의 문제도 결국 돈 문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차라리 서술형으로 해가지고 정성평가를 하니까. 근데 서술형도 대부분 정성평가임보다는 네. 수학적인 영역은 그냥 그 기술력, 떨어져요. 답이 딱 떨어져야 되고 네. 풀이가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공교육도 좀 바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였냐면 그 수준별 교육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그 다루어졌던 수업을 토대로 해서 각각 평가를 치를 수 있도록 허용이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데 좀 한계는 선생님들이 시험지를 3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상중 하루만 나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좀 확대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과연 그냥 불신 차원에서 선행이 필요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공교육은 방과 후 과정은 그 수준별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죄송한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네. 지금 그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쪽에서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건 선행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나 학교에서는 현행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근데- 수준이라는 게 현행을 놓고 봤을 때 얘가 심화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중간 문제, 평균적인 문제를 푸느냐, 평균도 못 푸느냐의 차이를 놓고 얘네들을 그 수준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건지 수업을 하는 건지.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얘가 3학년이야. 고등학교 1학년이야. 근데 왔는데 얘가 너무 특출나서 고등학교 3학년 거래. 그럼 3학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건지. 즉 그게 약간 그런 차이가 있는 것도 것 학교별로 되게 다르거든요. 진짜 수준별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고1 애가 고3 과정에 수업을 들을 수도 있어요, 방과후에서. 그런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규 수업안에서는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필수 그렇죠. 이수 단위가 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방과후 과정에서 고1 애가 고3 과정에 수업을 듣고 싶다? 원칙적으로 가능해요. 그렇게도 개설을 하는 학교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고교학점제 도입되면은 그 선행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유명무실한 네, 그렇죠.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이건 좀 뭔가 바뀌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그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선행을 하라라고 하는 거에 좀 동의가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떠드시는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일부 동의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수학 선행이 너무 기계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건 되게 동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애들 좀 상담을 하다 보게 되면, 상위권 애들을 상담하다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걔는 몇 등이에요? 라고 물어요. 친구들끼리 있잖아요. 네. 네, 걔는 몇 등이에요? 라고 하면 그건 얘기해 줄 수 없는데 라고 하면서 너만 알고 있어? 얘기해 주시는구나.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걔 수학 성적을 딱 보는 순간 네. 얘가 이것밖에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왜? 라고 했더니 얘가 초등학교 때 엄청 그 선행으로 완전 키워진 애라는 네.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근데 얘가 이것밖에 안 돼요?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너는 왜 이 점수가 나왔어? 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저는 그런 선행 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넌 그럼 선행이라고 하는 개념을 언제부터 한 거야? 라고 했더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올 때 고등학교 과정만 선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럼 그게 어떤 점이 좋아? 라고 얘기를 했더니 욕심이 난대요. 그러니까
쟤가 정말 잘하는 애라고 판단하겠죠. 이게 뭐 그 어떤 선행인지 감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쟤를 한번 보겠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대표님이 얘기했던 그 수학에서는 어떤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 지나친 선행은 그 성취감을 느낄 수도 없어서 오히려 퍼지는 경향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걔를 정말 상담을 해보면 그 정말 선행에 했는데 안 나온 애를 상담을 해보면 걔 첫 마디가 그거더라고요. 지쳐요. 아, 그렇죠. 지쳐요. 그래서 더 이상 수학을 쳐다보기도 싫어요.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예로 재작년 저희 반 애 중에 한 명이 초등학교 때 영재 수학을 했어요. 그런데 내신이 한 5등급? 6등급? 수학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아니 초등학교 이런 데 보면은 네. 영재원에 들어갔다는 거를 어머님들이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하세요. 그냥 걔는 네. 또 봤더니 영재원에 들어갔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되게 네. 유명했던 애. 유명한데 그 성적인 게 애들도 지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걔는 그러니까 그때 해버렸기 때문에 수학은 그냥 푸는데 흥미는 있지만 적당한 선에서 흥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걔는 그거의 효과는 뭐였냐면 걔 논술로 갔어요. 수리 논술로. 그러니까 그런 걸로는 할 수는 있는데 그냥 전체적인 맥락에서 선행은 좀 고등학교 안에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근데 저는 오히려 선행이라고 하는 그 워딩 때문에 오히려 그게 그 학습에 대한 자율성 내지는 확장성 이걸 좀 계속 좀 저해하고 있지 않나. 맞아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연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도 선행 관련해서 그런 문제를 냈다라고 해가지고 모집 정원 정지 많고 정지 많고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연대까지는 뭐 그렇다 쳐도 카이스트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카이스트는 뭐 내용 자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선행 같은 경우에 뭐 다들 그렇게 해서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상황이지만 선행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지금 현재 배우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은 걸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학습에 대한 의욕이거든요. 그걸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이걸 여기까지만 배우고 여기까지 배우지 마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되게 웃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행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선행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선행의 방식이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리고 선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진로를 탐색한다라고 하는 것도 다 선행이에요. 그런 걸로 치면 진로 탐색할 때 인공지능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뭐 인공지능과 수학 이런 거 지금 교과목에 편성돼 있는데 그럼 고등학교 선행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우리 애는 지금 코딩 교육을 초등학교 5학년 때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선행? 아니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가 선행에 대한 개념 자체를 유명무실화시키는 그런 작업일 수밖에 없는데 선행학습하지 말라, 선행학습 금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규제를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엇박자인 거예요. 아다리가 안 맞다는 거죠. 오히려 확장성 있게 공부해야 되는 애들이 확장성을 있게 공부를 못하게끔 다 막아놓고는 가두리 양식하듯이 이렇게 해놓고는 학생부 종합으로 애들을 뽑겠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저는 좀 선행에다가 그런 기계적인 선행은 정말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얼핏 얘기했지만 우리 애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코딩을 선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반대가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제가 그거에 와이프가 시키자고 했을 때 동의했었던 건 그게 정말 필요할 때 시간을 단축해주는 효과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때 가면 그거에 대해서 따로 할 시간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미리 해두는 게 나아 라는 차원에서의 선행이지 뭔가 월반을 하기 위한 그런 선행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뭐 되게 뭐 행복 자살을 위해서 성적을 더 올리기 위해서 이 부분보다는 진로 탐색의 역할이 상당히 좀 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방식 자체만 제대로 한다면은 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상당히 배가시킬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선행이 좀 필수다. 근데 방식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 방식이 대부분 그거잖아요. 막 단계를 앞서 나가는 월반에서 나가는 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종합해 보면 일단 대표님께서는 초등학교 때 선행은 좀 하는 게 좋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선행이라는 건
어떤 뭐 기계적으로 뭔가 문제를 풀어내고 뭐 윗학년의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얘가 진짜 어느 정도의 재능이 있는지 수학적인 어떤 점이 뛰어나는지 이런 걸 좀 한번 확인해 보는 데 활용하면 좋고, 그 다음에 이 선행이란 단어에 해서 뭐 월반에 이런 거에 생각을 하는 것보단 어떤 방법을 취하는지 얘를 좀 확장시켜서 네. 공부가 만약에 능력이 된다면 얘의 능력을 좀 넓혀주는, 확대시켜주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근데 그게 중학교에 가서 하기보다는 초등학교 때 미리 이루어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선생님께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좀 그렇게 잘못된 기계적인 선행이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게 선행이란 개념이 두 분이 보시는 게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네. 이분은 사교육을 못 믿으시는 거예요. 사교육을 못 믿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은 맞죠. 것도 있다. 공교육을 못 믿는 거예요. 네. 공교육에서 선행이라고 해서 프레임 씌우고 하지만 과연 감당이 되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 엄마들은 더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어쩌라고 아니, 뭐 이렇게 디테일을 될 것 원하시면 같은데. 카드 들고 저한테 오세요. 네, 친절하게. 아니면 카드 없이 오시고 싶으시면 상담을 요청하시면 무료로. 근데 경험을 듣고 싶으면 저한테 오시고 이렇게 아니 부담이 약간 가야 되잖아요. 저희 학교 선택 좋습니다.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선행은 필요 없다, 할 필요가 없다 라는 거고, 여기는 아이들을 위해서 좀 한번 해보는 걸 권장한다. 네. 좋다. 네. 그러면 선행은 어찌됐건 잘 생각을 하셔서 올바른 방법으로, 네. 그리고 경험상으로 저는 봤을 때 선행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어머님들이 얘가 그 어느 정도의 공부를 했는지를 파악하기보단 어떤 수업을 듣고 있는지, 어떤 학년을 공부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이 대체적으로 좀 돈으로 많이 해결을 하시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또 이제 투자를 하긴 하시는데 또 가성비는 엄청 따지세요. 네, 그러다 중요하죠. 보니까, 네, 가성비 중요하긴 해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가성비 있는 학원들이 주로 하는 패턴이 그래요. 시수를 많이 잡아요. 왜냐, 시수를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이게 페이 단가가 계속 올라가기 올라가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한 10시간 잡아요. 근데 그 중에서 본인이 자습하는 시간이 대다수고 실제로 강의나 수업하는 시간은 되게 소수라는 얘기죠. 그러면 애들이 한 10시간 정도 강의를 갖다가 풀로 이렇게 들었다. 그러면 일단 애가 질리는 게 첫 번째. 네, 두 번째, 문제를 못 풀면 집에 못 가. 이러면 또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막 어거지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에 대한 흥미를 상당히 떨어뜨리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왜 그걸 시키느냐 생각을 해보면은 대체적으로 부모님이 공부를 좀 하셨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막 밀어붙이지 않아요. 네, 사실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될지 또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랐을 때 그래도 저희가 유명한 학원이다, 그래도 빡세게 시키면은 빡세게 시킨 만큼 잘 나오겠지 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얘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고, 그 다음에 얘가 이런 수업을 들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단편적으로 그냥 가성비 있게 시간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학원비는 그에 비해서는 되게 조그마하다. 그러면 등록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학교를 평가할 때도 그 가성비들이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성비.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만큼 그 가성비를 따지지 않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 학원에 들인 가성비를 학교에서 찾으려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그거는 가성비가 아닌 것 같거든요, 선생님. 제가 볼 때는 그냥 학원에서 쓸 돈을 안 쓰고 그냥 학교에서 해결해주면 안 돼? 이런 학부모님들의 바람? 좀 그런 그거 아닌가요? 맥락으로 접근하기엔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교육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엄마들이 기대를 하는 거죠. 공교육에. 전 그렇게 가성비를 따지게 만들어 학부모님을 만들었기 때문에 학교에 와서도 가성비를 따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저희 컨설팅 프로그램은요 절대 가성비를 따질 수가 없어요. 가성비를 따지면 너무 이게 가성비가 안 나오죠. 저희는 그런 걸로 시작. 수학이라는 공부 자체가 되게 오래 걸리는 공부인 건 맞아요. 뭐 시간이든 감각이든 결국 중요한 건 시간이라는 건 일정 부분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학교 과정만 따랐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그 시간대를 투자한 만큼 결과값이 나와야 되는데 어머님은 그 학교에 투자한 시간은 요만큼인데 이만큼을 요구하시는 거죠. 결국 그걸 따지려고 하면 들였던 학원에 가서 따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는 시도도 안 하세요. 학교에서 뭔가 배우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공부하면서 내는 성과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미 학원에서 이미 그거를 다 지났기 때문에 애가 그 수업을 보면 이미 다 배웠던 거기 때문에 재미없어. 들을 필요도 없어. 이런 맛을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이미 학원에서 선행을 했기 때문에 신선한 부분이 떨어지겠죠. 모르겠어요. 네. 저는 사실 선행 없이 그걸 했기 때문에 중학교 때 수학 수업을 들을 때는요, 제 수준보다 약간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 때문에 수업에 그렇게 집중이 잘 안 되고, 네, 고등학교 1, 2학년 때도 내가 풀 수도 없는 문제인데 막 선생님이 막 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그걸 갖다 보기만 하래요. 네, 수업 시간에 참여해서. 근데 남들 수학 문제 푸는 거 그 백날 보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1, 2학년 때는 그렇게 뭐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 꾀를 썼던 게 이 수학 시간에 영어를 푸는 그 만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어요. 수학 시간에는 수학만 했어요. 네, 대신에 그래도 진도를 착하지. 달리는. 네, 진도를 달리가는 기본은 거예요. 되어 있는. 네, 그래서 수학책을 펴놓고 밑에 정석을 밑에 깔아놓고 네, 제 진도를 따로 나가는 거예요. 많이 했죠. 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좀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근데 네. 그런 분위기의 수업으로 계속 평가를 하시는 게 문제일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어머니 때나 아니면 동년배에서 수학 시간 그런 모습 되게 많았거든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저는 그 대표님이 했던 만행을 직접 네. 했거든요. 물론 제가 지금 고등학교 수업을 듣지는 않으니까. 네, 근데 공부하던 첫 보를 하는데 이 시간에 내가 이 공부가 안 되니까요. 네. 그런 만행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정도의 학교 수업인가라고 보게 되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의 수업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좀 학교를 불신하는 기본적인 게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 선생님들 중에서 쉬는 시간에 더 바쁘신 분들이 있어요. 네. 질문 받. 그리고 점심시간 때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점심시간이 길잖아요. 네. 1시간 10분 막 이렇거든요. 그 시간 내내 애들한테 답변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 또 지역차로 가네. 근데 그건 지역차도 있고 아니 제가 선생님 차이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네. 같은 지역에 어느 학교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질문을 하면 선생님 모르시서 네, 맞아요. 질문을 받고 보시고 해결하고 하느라 1시간을 다 날리시대요. 그래서 애들이 질문을 안 한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공사립의 문제도 좀 있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의 약간의 접근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립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에 계속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애착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뭔가를 거기다 쏟아 부으려고 하는 게 공립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커요. 그렇죠. 네, 근데 공립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4년마다 한 번씩 옮기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 학교가 되게 잘 됐다고 해가지고 본인한테 뭔가 떨어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립 같은 경우에는 학생도 세특에 있어서도 차이가 엄청나요. 네, 사교육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그 차이도 있고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과연 수학 성적이 애들이 나오는 게 과연 학교의 기여도가 크냐 아니면 사교육의 기여도가 크냐. 저는 사교육의 기여도가 월등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러냐. 일단 수학 성취도나 과학 성취도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세계 성취도 평가를 하면 우리나라가 항상 보면은 되게 상위권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우리나라 어떤 국가 교육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예산을 갖다가 되게 좀 많이 쓰는 편은 아니란 그렇죠. 말이에요. 아니죠. 네, 적게 쓰는데 성취도도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가정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나라 공무원님들께서 너무 자원을 효율적으로 잘 쓰셔가지고 빡빡한 예산에서도 애들의 성취도를 최대 급격하게 효과를- 올려놨다. 그게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뭐냐? 요 갭을 누가 채웠다? 학부모님. 사교육이 학부모들이 이제 돈을 직접 들여서 학부모의 사교육으로 예산으로 네. 채웠다. 그쪽으로 채웠다. 저는 이 1, 2 중에서 저는 2번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과연 우리나라의 수학교육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과연 공교육에서 이렇게 기여를 해가지고 성취도를 올렸냐? 네, 저는 그거는 좀 아니지 않냐. 전 그 부분에서 늘 얘기 많이 하세요. 근데 네. 그 부분에서 반론을 제기할 때 그래서 결국 성취도 높은 초중고 애들이
나중에 가서 어떤 일이냐 라고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딱 그 얘기. 네. 결국 입시에 필요한 시기에 그걸 빵 터뜨려야 될 거에서는 또 좀 많이 무너지거든요. 결국 그것도 결국 사교육 때문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배우는 수학 이게 그런 현상을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냐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사교육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사교육이 적정한 시기까지의 성적의 성취도를 높이는데 영향을 주는 건 맞아요. 솔직히 우리나라 입시에서. 근데 끝까지 가는 수학을 만들지 못하는 데에 사교육이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명함이 다 있다는 얘기. 예. 사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예.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지만 그만큼 잘못도 하고 있지 않아? 네, 맞죠. 그 얘기인데. 적정한 수준의 선행은 필요하겠지만, 그죠? 적정한 수준의 선행은 필요하겠지만 네, 일단 저는 참 뭐 그 적정을 잡기가 쉽지가 음. 않은데 굉장히 어려운 걸 요구하시네요. 그러니까 결국 요리를 맛있게 하면 된다. 근데 레시피는 모른다. 네, 레시피는 이제 각자가 알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매번 결론이 다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서 결혼하면 안 되는데. 판단하시라. 그러니까 아니 뭐 결론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일정사가 그러니까. 있으면은 네. 굳이 뭐 한쪽으로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런 네. 이야기도 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